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6개월 전쯤에 운영하고 있던 종목 추천방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꽤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방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단 그 나름대로 다 아주 좋은 이벤트들 그리고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의견으로 차트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으로 좋은 자리를 잡아 본다거나 하면서 매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좀 요 꼭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만 아니더라도 제가 장중에라도 계속해서 남겨 드릴 테니까 네, 이기는 종목 추천 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이고요. 네, 주말 전 이제 미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이후에 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가도 급등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거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란의 정유 시설을 미국이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있던 군사 시설만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쪽 근처를 공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국제 유가를 좀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98불 이게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죠. WTI 기준으로 98불 이상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불이 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 또 직격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미 또 103불, 100불이 지난주부터 넘어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고 요번 주에 이게 80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많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달러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국제 유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외국인들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미국 국채라던가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 또 FOMC까지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가 작년을 기점으로 작년 4월을 기점으로 엄청난 이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구간 동안 2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근데 요번 주에 2주 연속 하락이 나왔거든요. 지난주 포함해서 요번 주까지 2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5,500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지 못한다. 5,500 포인트를 재돌파해주지 못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증시도 불안 요소가 좀 커지게 되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계속해서 걱정해야 되고 우리 증시에 들어온 또 큰손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대척점에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필수 소비재 올라가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앞으로 이 기름을 대신할 수 있는 뭐 천연가스라던가 LNG 뭐 이런 부분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하는 데인가요, 여러분? 가스 터빈 만드는 데잖아요. 가스 터빈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나중에는 뭐 SMR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현재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거는 가스 터빈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시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만간 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원전주 원전으로도 불리고 해가지고 원전은 이제 돈을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벌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속도가 느리죠.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자입니다. 지금 효자고 앞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가스터빈이 돈을 아마 더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R인데 이 SMR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꿈이에요, 꿈. 네, 이걸 정확하게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결정되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요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나중에 간추려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PPT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당장 뭐 요번 주 중에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기는 종목 추천 TV 구독을 해주시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로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 52주 신고가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는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시장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유가와 환율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이게 계속해서 이번 주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넘기지 못한 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요번에도 역시나 60일선까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코스피 지수 보셨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연속 2주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았어요. 근데 지수하고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일에 더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주도하지 못한다라는 움직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회복을 하고 지금 여기 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다시 위협하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신을 하러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좋은 거죠. 지수와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완전하게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무조건 다음 주에도 코스피가 하락한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망이 없다 그렇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뭘 걱정하고 계시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고점이잖아요. 고점이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손실 중인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뭐 과거에 14만 원까지 갔던 적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손실 구간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넘기려면은 지금 수급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된다라는 건 현재까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쌍끌이로 넘어온 지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됐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으면서 올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방원의 움직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가 쉬어가면은 지수가 쉬어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강력한 거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쉬어가게 되면 지수가 쉬어가는 동안에 네, 계속해서 가격 조정으로 밑으로 하방으로 빠지는 그런 시장은 당연히 이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치 우리나라 이 증시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 깎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다시 한번 이런 조정의 구간이 올 거란 말이죠. 이때보다 더 길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높이 있기 때문에 더 고점에 있기 때문에
길게 온다라고 하면은 어찌되었던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조방원이라고 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선도 어차피 전쟁이 길어지면은 LNG선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방사는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래서 이 조방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고 이 원전주 그리고 에너지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개념 에너지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3, 4월을 맞을 수 있다. 이것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6개월 만에 만 6월 달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반도체보다도 좀 조방원이 좀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이어진다. 이 수급이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수와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요. 그럼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대안책으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이끌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수는 빠지는데 얘만 올라가면은 그것도 큰 상승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자리 같은 구간에서는 좀 홀딩을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간. 그리고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60일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60일선까지 열어둬야 돼요. 야, 이거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60일선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차익 실현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빼냐? 얘네가 이탈하게 될 경우에요. 그러니까 얘네의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너무 좋아요. 네, 위쪽 아래쪽 다 열려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열려 있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대기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손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러면은 여기서 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아, 야, 넌 뭐 영상 찍는다는 놈이 떨어지는 거 좋다 그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정은 이 상방에서 좀 나오면 이후에 탄력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억지로 올려놓은 다음에 시장 좋을 때 빌빌대는 것보다 시장 안 좋을 때 그냥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고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아니면 지금 시장을 단계 조정 받을 때 얘가 이끌어 올라갈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충분히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 이제 시장이 좀 나아졌을 때 조정을 받는 그런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받는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아랫 방향도 열어놔야 된다. 열어놓고 아랫 방향을 기회로 삼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모로 되게 좋은 종목들이에요. 앞으로는 뭐 가스터빈 기술력도 뭐 세계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뭐 다 맞는 건 다섯 번째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으로만 보자면 한 4위 정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SMR에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또 설명을 드릴 다들 또 다 잘 아실 거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받고 있는 수급, 요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방으로 가고 지수가 만일에 지수가 올라가면 이렇게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이 지수 방어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여기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조정이 한 번쯤은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전쟁이 중장기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장기로 넘어간다가 이번 주에 결정이 좀 되거든요. 이번 주에 결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가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집중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주는 쉽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움직임에서 정확히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니면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올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어찌되었든 홀딩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규 매수는 하기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수 자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여기를 넘어가면서 해도 돼요. 보통 10만 원 돌파를 하면 13만 원까지는 보통 거의 보내거든요. 30%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도 차라리 11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열려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윗골이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움직임 보시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갈 때 11만 원 이상 구간에서 뭐 비중을 크게 실지 않고 매수를 하시는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 올라가면 보내주는 거고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가 신고가 뚫고 올라갈 때 그때를 타점을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조금 또 조정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더보기 보시면 관리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관리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다가 나중이 될지 빨리 뭐 빠른 시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추천을 다시 한번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좀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상황이에요.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특별한 이벤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영상으로 꾸준히 좀 남기도록 할 테니까 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